상문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야, 올해 상문고 진짜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작년에 비하면은 올해 특히 그 상문고 일지망으로 쓴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세화고가 경쟁률이 엄청났던 맞아요. 상황이라서. 네네네. 면접 없이 뽑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상문고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내신에서 상위권 들어가기가 좀 더 빡빡해진 상황입니다. 네. 긴장 많이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학교 특징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시험의 특징이랑 1, 2등급 진입 전략, 그 다음에 저희 서초고등관에서 준비한 상문고 수학, 과학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문고 학교 특징은, 특징 설명하기 전에 저희 상위권 학생들, 상문고 상위권 학생들이, 선배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인원들이 되게,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내신 1점대도 많고, 뭐 1등급도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1점대, 그래서 전교 네. 10등, 15등 사이의 학생들이 이 정도 공부하고 있고, 서초고등관이 요새 제일 뜨거워요. 맞아요. 아침 9시부터 공부하면서 네. 학생들이 웬만하면 수업 다 듣고 나면 네. 지쳐서 집에 갈 텐데 집에 가지 않고 과제까지 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그리고 서로 친구들을 불러요. 같이 하고 가자고. 그렇죠. 네. 분위기 자체가 지금 뜨겁습니다. 되게. 네. 자, 상문고 내신 등급 컷입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한국사, 통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특징을 잘 보자면은 서울고랑 라이벌 학교인 서울고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 컷 1등급 컷을 좀 보자면은 영어, 국어가 등급 컷이 좀 차이가 나죠. 네. 수학도 등급 네. 컷이 좀 차이가 나고요. 네. 자, 요걸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1등급 등급 컷이 서울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얘기는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상위권 비율이 뭐 서울고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거든요. 상문고가 오히려 더 많았으면 많았죠. 그렇죠. 상위권은 그런데- 상문고가 더 많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낮다는 것 자체가 시험 난이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네, 난이도가 좀 높기도 하고. 네. 게다가 서울고를 보면 1등급이랑 3등급의 차이가 거의 네.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우, 편차가 많이 엄청 심하네요. 진짜. 그래서 서울고는 3등급에 들어가기가 되게 쉬운 네.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상문고는 네. 거의 점수 비율이 1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점이면 수학으로 치면 두 문제 차이인데, 그렇죠. 그렇죠.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1등급이랑 어. 3등급의 그 점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편입니다. 네. 이게 큰 특징이네요. 서울고랑 비교해 보면. 네, 남학교 기준으로는 1, 2, 3등급이 거의 세화고에 육박할 정도로 등급 컷이 차이가 굉장히 촘촘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상문고 내신 등급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국영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1, 2, 3등급의 점수폭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네. 그리고 유명하죠, 셀프 생기부.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그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뭐 여기에 해당되는 그 관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과목별 네네네네. 세특 보고서들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그렇죠. 네. 수시 명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좀 바쁠 거예요. 자, 그래서 377명입니다.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기준으로 377명인데 저희가 그 고등학교 성적내는 방법을 매번 설명을 하지만 상문고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등급은 전교 15등까지. 그럼 반에서 1등 정도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2등급은 전교 41등까지. 이건 반에서 3등 정도. 3등급은 86등까지. 그럼 반에서 한 6등 정도 상황이고 4등급, 5등급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6과목 시험을 보는데 등급을 이렇게 받아왔다라고 하면 3등급 2개, 2등급 2개, 1등급 2개 이렇게 받아왔다라고 하면 성적은 단위수랑 등급을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2개를 곱한 다음에 얘를 다 더한 값이 47. 그 다음에 전체 단위수가 23. 그래서 단위수의 곱백 총합을 단위수의 합으로 나누면 성적이 2.04가 나오죠. 자, 2.04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2.04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3등급이 있어서 뭐 못 네. 본 학생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네. 2.04면 전교권 성적입니다. 반에서 네네네.
잘하는 반에서는 반에서 2등 정도 성적이고 약간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반에서는 반에서 1등 정도 할 수 있는 성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등급이 이제 실감을 하시려면요.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대학교 가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상문고에서 이 정도면 서울대는 지원 가능하고 네. 그리고 학과를 좀 낮춘다라고 하면 서울대 합격권이고 그렇죠. 네. 카이스트는 이 정도로 충분히 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연대나 고대는 연대 충분히 갈 수 고대는 있는. 충분히 가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3등급이 이게 두 개 껴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잘하고 자신 있는 과목은 1등급을 노리고 2등급에서 막아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약한 과목, 네. 좀 약점이 되는 과목들도 3등급 내에는 네. 등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상문고가 1, 2, 3등급 그 점수대가 촘촘한 상황이라 실수 없이 시험을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등급대별 대학 입결을 보면 2.0 등급 이내가 보통 한 17명 정도. 네. 그러면은 수학은 1, 2등급 정도 상황이고 의대, 치대, 한의대, 그다음에 서울대, 포공 요 정도 상황. 그리고 문과에서는 서울대랑 연대, 고대, 상경계열 요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0 라인까지 보자면은 학교에서 한 55등 정도 상황인데 네네네.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 네. 주로 이제 2점대 초반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학생들이 성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3.5 넘어가는 순간부터 약간 이제 논술 쪽에, 수시에서는 논술 쪽의 네네네네. 비중이 좀 높아지는 편이고,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약간 그 학교를 높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로 바라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과목은 2등급 안쪽, 네. 자신 있는 과목은 2등급 안쪽, 그 다음에 못하는 과목도 3등급 안쪽으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자, 상문고 대학 입결인데 이건 재작년 상황이에요. 재작년 상황에서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1학년 때 1, 2, 3등이 다 문과로 갔습니다. 다 문과로 갔고 서울대 경영, 그 다음에 서울대 경제가 2명이 합격을 했었고, 여기 이제 상문고 문과가 강한 건 알고 있는데 네.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1, 2, 3등이 전부 다 문과 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오히려 문과로 갔다가 1, 2, 3등이 다 문과로 가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그냥 아유 이과로 가야겠다 그러고 이과로 피해버린 상황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문과 4등이 이제 수시에서 좀 안 나왔던 상황이고, 자, 이과는 전전공 1명, 그 다음에 물리학과 1명, 자전 1명 이렇게 했고, 1차에서는 6명이 합격했었는데, 수능을 잘 봐서 면접을 안 갔었고, 저희 조교 중에 1명이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오. 그리고 수시에서는 울산대 의대, 그 다음에 인서울 의대, 그 다음에 이렇게 2명 의대가 합격했었고,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갔었죠. 자, 올해 상황 한번 볼까요? 올해 상황. 내신 총점은 저희가 개인정보라서 오픈을 안 하는데 서울대를 10명이 깔려있네요. 그렇죠.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수리과학부 와. 의대만큼 높죠. 네. 그다음에 전전공, 자유전공, 네. 재료, 건설. 아우 네. 상문고 실적에서 이 정도 실적 본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전공이 지금 전기전공으로 바뀌었고요. 그쵸. 네, 네. 그다음에 경제가 3명. 3명이 나갔습니까? 이야, 이건 보통이 아닌데 이게 문과도 되게 좋은데요, 뭐 지금. 특목고인가?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거의 뭐 자사고 수준인데요, 이거는. 그렇죠. 상문고가 상문고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요새 이제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은 되게 잘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네. 상문고에. 그래서 요 정도 상황을 보자면은 선배들이 이런 실적을 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 그 선배들이 대학에 가서 어떤 활동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게다가 서울대 합격하는 인원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의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는 수시에서만 서울대 10명, 그 다음에 연대는 8명, 그 다음에 고대는 18명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몇 등 안에 들어야겠다라는 라인이 조금 보이죠? 그러네요. 네. 네, 지금부터는 상문고 수학시험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직접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생하게 이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등급 컷을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2020년하고 2021년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쉬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좀 문제가 쉬웠어요. 역대급으로 쉬웠던 예, 이게 시험입니다. 원래 상문고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이제 이때는 좀 쉬워서 좀 특이 케이스고요. 이게 좀 정상적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등급 컷이 1등급이 88, 83, 70
377.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 3등급이 좀 촘촘한 편인데 일단 1등급까지 낮은 편이에요 지금. 그쵸. 예,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시험 시간이 50분에 객관식 12문제, 서술형 6문제입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 이제 비율은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그러면 일단 18문제니까 다른 학교 대비해서는 문제 수는 좀 적은 편이에요. 네, 문제 수가 좀 적어요. 이제 시간은 똑같이 50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는 시간이 조금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끝까지 네. 시간 게다가 안 게다가 일단은 문제 수가 적다는 거는 배점이 높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당.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한두 문제를 만약에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면 엄청난 타격입니다.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술형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 따로 주는 프린트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다른 학교들 보면은 학교에서 뭐 좀 적게라도 프린트를 주는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가 없어서 가이드라인 없이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렵다고만 막연하게 느껴지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문제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특히 이제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특징이 개념 문제, 증명 문제 이런 게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증명이 많이 나오죠. 예, 증명이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2학기 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2021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은 18문제 중에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가 4문제나 나왔어요. 네, 특이한 문제들이 많아요, 상공. 예, 그래서 이제 뭐 용어의 뜻을 묻는 것 자체, 이제 이 용어의 뜻을 묻는 문제도 이제 2문제씩이나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여기서 허를 찔리거든요. 그쵸. 그동안 이제 문제 풀 줄만 알았지 개념 같은 거를 특별히 자세하게 안 들여봐요. 특히 남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노리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것 같고요. 그럼 개념들은 좀 정리를 자기 손으로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네, 개념들을 자기 손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 남학생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 부원장님은 그 개념을 학생들한테 꼼꼼하게 당연하죠. 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의도된 함정 문제가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또 자주 출제돼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설명드리지만 1학기 기말고사도 그랬고 2학기 중간고사 때도 함정 문제가 항상 있어요. 함정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오더라고요. 그건 또 저희가 꼭 맞추죠. 그렇죠. 저희가 꼭 사이즈는. 맞추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상문고 시험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체 제각한 킬러 문제들이 꼭 하나씩 나오거든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예, 선생님들이 만드세요. 이게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이 맞아요. 상문고. 이 과거에서 예. 오신 분들도 많고. 예, 맞아요. 서울대 수학과 출신 선생님들도 많고 그러셔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과거에도 사실 그랬거든요. 상문고가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사고에 비해서 일단은 애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 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느냐 이런 얘기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맞는 문제가 됐죠, 이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간고사를 분석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좀 특이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쪽에 이제 하 문제들 보이시잖아요. 하 문제 보이시는데 제가 여기 오답률이 높은 5문제를 뽑아놨어요. 네. 오답률 높은 5문제를 뽑아놨는데 특이하게 하하고 중하에서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용어 문제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진짜 뜬금없이. 근데 이걸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5번도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함정 유도 문제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평소에 연습하긴 하거든요. 연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는 미처 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특히나 이게 이제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뒤쪽에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쪽을 좀 빨리빨리 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손쉽게 또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 2문제를 또 틀려버리면 10점이 날라가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등급 결정 문장을 보면은 이제 여기 또 함정 유도 문제하고 여기 정수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도 정수 문제가 있는데 세는 거. 네, 이 세는 건데 이게 벌써 세 문제가 분표예요. 이 세 문제가 전부 다 이제 1, 2, 3등급 분포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말고사에서도 정수 문제에서 오답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이 세는 거 좀 약하거든요. 네네.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거 꼭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이제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등급 결정 문장을 보면은 역시나 그 창작 문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블랙라벨 근데 이게 3스텝 정도 수준인 거예요. 블랙라벨 3스텝보다도 좀 어렵게 나와요. 제가 봤을 네네. 때는. 그래서 블랙라벨 풀고 TOT 플래티넘 이런 것도 한꺼번에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배점이 10점입니다. 아우. 그러니까 아예 이게 문제가 의도도 파악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등급이 88점이었으니까 이 문제 놓쳤으면은
이 문제 놓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면- 문제 놓치고 다른 거 다 맞으면 돼요. 그럼 부분 점수라도 좀 확보를 해야겠네요. 서술형이니까. 그렇죠. 부분 점수라도 꼭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아는 걸 꼭 써놔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사실 상문고가 워낙에 서술형이 유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허투루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소설이면 다 가차없이 깎아버려요. 네. 그래서 평소에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되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문제를 해석해서 이걸 갖다 일단 진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4문제 중에서 이 2문제가 앞에 배치된 요 4번, 5번이고 이 2문제를 틀려버리면 거의 10점이 마이너스입니다. 등급이 하락이 돼요. 그냥. 네. 그럼 킬러 문제 하나랑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등 되게 촘촘했잖아요. 그렇죠. 이 촘촘한 사이에서 이게 10점이 날아가면 엄청난 타격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둘 다 하수준인 학생들 허리 찔러서 이때 사실 학원들 많이 옮겼어요. 예, 왜냐면 앞에서 틀리냐 그래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못한 건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문고 수학의 또 다른 특징이 자체 제작한 킬러 문제가 야, 존재한다는 이거는 건데 뭐 이게 문제가 암호문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차함수라서 접근했다가 특히 나가 네. 나 조건이 그니까요. 이거는 논술에서 주로 나오는 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조건까지, 그러니까 가조건까지는 어떻게든 가거든요. 근데 나조건까지 가려면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풀 수 있는데, 이게 시간도 촉박하고 웬만한 실력이 아니고는 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1등급 자체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문제 의도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서 이게 10점이나 배점돼 있거든요. 그래도 시간 투자를 좀 해서 네. 부분 점수를 좀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부분 점수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뭔가 조금 틀려도 괜찮은데 이거를 아예 쓰지를 못하면 10점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상문고 서수학 시험의 특징 첫 번째는 서술은 비중이 높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하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문제수가 적어서 각 문제의 배점이 높다. 이것도 되게 큰 특징이고 사실 좀 우리 아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울산대 의대나 서울대 경제학과 선배 얘기를 할 텐데 그 걔네들도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요. 네. 배점이 높아서 틀리면 안 된대요. 틀리면 쉬운 문제를. 자, 실수를 하면 등급이 바로 맞습니다. 빠질 수 그래서 있는 이제 객관식 쉬운 문제 한두 개를 틀리면 등급이 하락되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경일정 킬러 문제가 이제 많게는 3문제까지도 막 출제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냐. 강남 서초 기출 및 고난이도 주제 심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에 있는 그런 문제보다는 네. 약간 야생의 문제들 맞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맞아요. 막 변형을 하면서 만든 네네네네네. 그런 문제들을 좀 계속 연습해야 오히려 되는 학교 거죠.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낼 때는 시중 교재 있는 문제를요 피해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들을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책상에 보면 시중 교재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참조하죠. 이렇게 안 내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특히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쵸. 시중 문제처럼 이게 유형화된 것보다는 강남 서초 기출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도움이 많이 그러면 될것 상문고가 같습니다. 또 사립이니까 네. 한 10년치 문제들 이렇게 좀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완전히 도움되죠. 왜냐하면 그 10년치 그 모음 중에 선생님들이 제작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그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또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가? 당연한 말씀이십니까. 이런 거 당연한 거는, 예, 네, 너무 문제 당연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학교 선생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특히 양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가 학생들 입에서 많이 회자가 돼요. 많이 회자가 되고 이 선생님 뭐 얘기하면은 뭐가 나온더라. 특히 이제 그 이번 중간고사는 아니지만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선생님이 직접 언급해가지고 킬러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수업 잘 들어야겠네요. 야, 수업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간에는 이 선생님 뭐 수학 부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벌써 이 창의적 발상 문제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바로 킬러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체 제작. 네. 예, 그래서 일단 수학 시험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예, 이제 뭐 수행 평가 같은 경우는 오픈북이고 뭐 예. 전윤희 선생님, 자 그다음에 뭐 박종렬 선생님, 자 그리고 이제 복두전 선생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수행 평가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쉽게 내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 위에 책상 위에 책인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 세미나에서 요거는 오픈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연습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초고등과 특별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서
2월 13일 날 저녁 9시에 이번에 서울대 경제를 합격한 문과 상문고 출신 학생이랑 그다음에 울산대 의예를 합격한 선배 둘이 와서 그 상문고에서 성공하는 방법, 내신 시험, 그다음에 학교 활동,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수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대비해서 저희가 유튜브 온라인이랑 현장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고 네. 유튜브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일주일 정도는 걸어 둘 거니까 그거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현장 참석을 하시면 직접 이제 앞에서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못 들어와요. 아, 그런가? 알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문고 기출분석 특강. 상문고가 그 학교 시험이 좀 독특한 편이라서 그렇죠. 아까 이제 문제들도 네. 보셨지만 독특한 편이라서 기출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2월 12일부터 개강하는 요 상문고 기출 분석 특강이 강동민 부원장 쌤이 제가 직접 하죠. 네, 예. 이렇게 진행을 제가 해주시는 작년에 이제 느꼈던 걸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문고 첫 시험 배치고사 3월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죠? 왜냐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학생 세미나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아카데미. 이제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쵸. 아카데미가 이제 사실 수시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근데 이 아카데미에서 배치고사가 들어갑니다. 네. 네. 아카데미가 과학 아카데미, 그다음에 로봇 아카데미 이런 네. 아카데미들이 상문고의 상위권 네. 프로그램인데 그 그렇죠.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게 중학교 성적도 들어가지만 배치고사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중학교 그래서- 성적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배치고사는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중요하게 적용이 되니까 배치고사 잘 봐야 되고 그렇죠. 배치고사 일정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제 2월 21일 월요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3일 동안 3회차 네. 동안 해서 네. 그동안 나왔던 상문고 배치고사랑 그다음에 다른 학교 배치고사 분야들을 좀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하가 좀 어려워서요. 이 기하를 또 많이 좀 열심히 좀 해봐야 돼요. 네. 자, 그리고 학생 세미나랑 상문고 수학 관련 특강은 저희가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린 구글 설문지가 링크로 같이 갔거든요. 거기다 신청을 해주시면 전화 연락을 해서 예약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고등관 상문고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수학이랑 과학을 설명드릴게요. 저희 2학년 지금 2학년이 된 학생들은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자, 저희 상문고 1학년 수학 정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고는 월금 또는 수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문고 탑반은 고1 의치대반이고 서울고 상문고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입반 테스트 상위 10% 안쪽에 드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의치대반이 구성이 되고 의치대반은 저희 2학년, 상문고 2학년이 4개 레벨 6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게 탑반을 수업을 들어가고 계신 박현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강동민 부원장이 페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상문고 S반은 85% 그래서 상위 85점 이상 구성이 된 학생들로 구성이 되는 반이고 마찬가지로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가 수업이 일찍 끝나는 편이죠. 네, 왜냐면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수업을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학교가 보통 늦게 끝나도 4시에 끝나기 때문에 5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시에 수업 끝난 후에는 중요 문항들을 풀고 확인받고 가는 형태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문고 스카이반도 월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문고 챌린저반, 그 다음에 상문고 내신 업반, 그 다음에 수상 시작반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다양하네요. 네. 네. 요 반들은 월금, 그 다음에 요 반은 수토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센 C단계까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학생들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챌린저반은 센 B단계 정도, 센 C단계에서 조금 해결이 힘든 학생들이 모여있는 반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센 B단계에서도 좀 그 성취도가 조금 안 나오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 대상. 공부가 아직 좀 덜 된 학생들이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수상을 보긴 봤는데, 조금 거의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처음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 대상의 수상 시작반입니다. 네네네. 자, 저희 수업의 특징은 마찬가지로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시간 빨리 진행이 되고 수업 종료 후에는 그날 배웠던 내용을 바로 복습하고 갈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엄격합니다. 근데 남학생들이 보통 승부욕이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윗반으로 가려면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데 저희가 그걸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고요. 그렇죠. 윗반에서 하는 내용들을 미션으로 주고 그 미션이 클리어가 되고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바로 레벨업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네네네네.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있어서 지금 2학년 선배들도 학교 끝나고 나면 바로 스터디 카페로 와요. 스터디 카페 와가지고 수학 수업이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과학 정기 프로그램입니다. 과학은 서초 고등관에서는 일요일날 수업, 일요일날 12시부터 4시, 그 다음에 수요일날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서초 고등관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반포 고등관에서도 수업이 오픈되는데, 일요일날 6시부터 10시. 선생님은 두 분 다 같으세요. 네. 이 두 선생님이 지금 상문고 2학년 선배들의 성적을 책임졌던 선생님이시고, 네네네. 지금 상문고 2학년 선배들 중에 1등급 6명, 네. 6명이 여기서 있죠. 수업을 듣고 네. 있었죠. 네. 그래서 과학은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권호상 과학부원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입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초고등관 입반 및 상담 신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원 번호는 이렇게 되고요. 강동민 부원장한테 문자 주시면은 그날 내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상담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수업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날 밤이나 돼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연락이 좀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근데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반 테스트는 수학 상 전범위로 진행이 되고, 입반 시험 일정은 2월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상담은 30분 정도. 그래서 그 틀린 내용들을 좀 점검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학습 이력을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서초고등관이랑 반포고등관, 그 다음에 압구정고등관, 이촌고등관에 있었던 상문고에 합격한 학생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계속 그 3차에 걸친 연합 모의고사 수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본 성적 대비로 우선 입반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네. 저희가 2월 그 3차 모의고사가 끝나면 2월 15일 정도, 2월 20일 정도 될 텐데, 그때 이제 반 배정이 된 상태로 저희가 안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고등관으로 전화 주시거나, 이 유튜브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문고 입학하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유파인 서초고등관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